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 렘데시비르가 초기 연구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7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오렌지 카운티 일부 비즈니스에 한해 오늘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어떤 업소들이 운영 재개가 가능한지 아직 명확치 않아 상당수 한인업소들은 운영 재개에 나서기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전하는 한인업주들이 직원 감원과 복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충격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경제 활동이 2분기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수혜 혜택 자격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납세자 단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중 46%가 양로병원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양로원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LA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곳에 따라 약간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나온 지 2주일 전입니다. 오늘은 이 약이 짧은 기간만 투약해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 팀인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실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인데 2주 전 이 약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개발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가 5일만 투약해도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5일간 치료한 환자들이나 10일간 치료한 환자들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은 이미 입증했고 이번엔 5일만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 실험을 지켜봐온 백악관 태스크포스 팀 파우치 박사도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코로나19를 100%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시간을 앞당기는데 31% 정도의 증진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proof of concept because what it is proven is that a drug can block this virus. 약을 썼을 때 사망률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포인트 정도 낮았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코로나19 치료의 한 단계를 넘었을 뿐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우려했습니다. 렘데시비르 개발회사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신중합니다. It's a beginning. It means you build on it. I love that as a building block, just as a building block. 렘데시비르 임상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됐는데 미국은 실험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홍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29일부터 일부 비즈니스에 한해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6개 카운티에서도 일부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로컬 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29일부터 일부 비즈니스에 한해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8일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주도로 7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지역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7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첫째, 이번 오렌지 카운티 결정이 더 엄격한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아플 경우에는 무조건 집에 머물러야 하며 특히 바이러스 취약층인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기존의 행정명령을 계속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근무 환경에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6피트 거리 유지가 힘들 경우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넷째, 고객과 대면 접촉이 있는 직원들은 매 30분마다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은 수시로 위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근무 전 발열 체크를 해 화씨 100.4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공원이나 해변가 등 카운티 소유의 부지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여섯째, 운영 재개를 원하는 벤더들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는 언제든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영업 재개가 불허되는 업종은 식당 매장 내 서비스와 나이트클럽과 술집, 헬스장, 볼링장, 미용실과 네일살롱, 극장과 공연장, 컨벤션 등 대규모 모임입니다.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영업 재개가 불허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른 비즈니스 업체들은 비즈니스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운영 재개를 결정한 업소들은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북가주 6개의 카운티에서 다음 주부터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사업, 야외 도매업, 화환 등 야외에서 사업 가능한 사업체들은 오픈할 수 있으며 스케이트 공원 등도 다시 오픈합니다. 하지만 실내 사업장들은 아직 문을 열 수 없으며 카운티 시민들은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야외 사업체들은 필수 업종 사업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똑같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LA와는 달리 엄격히 제한했던 공사 현장들도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행정명령은 오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그리고 산타클라라 6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은 앞서 지난 3월 16일 전국에서 최초로 쉘터인 플레이스 명령이 발동된 지역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지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조건부로 비즈니스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지난 한 달 넘게 업소 문을 닫았던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업주들은 업소 운영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어떤 업소들이 운영 재개가 가능한지 아직 명확치 않아 상당수 업소들은 당장 운영 재개에 나서기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8일 조건부로 오렌지 카운티 내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업주들도 한 달여 만에 기지개를 켜게 됐습니다. 존 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회장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하루라도 빨리 비즈니스 운영 재개를 기다리고 있던 참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지역 사회에서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 재개를 위한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소를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고맙고 기쁘다고 하면서 재개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고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회장은 행정명령이 조금이나마 완화돼 비필수 업소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사회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식당을 영업 중인 한 업주는 여전히 식당 매장 내에서의 서비스를 허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 단계씩 완화되다 보면 언젠가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 희망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시름 놓쳐. 언제까지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라도 한다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러면 좀 있으면 좀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운영 재개 허용 소식을 접하지 못한 업주들이 많고 새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어떤 비필수 업소들이 운영 재개가 가능한지 명확치 않아 무작정 운영 재개에 나서기를 조심스러워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습니다. 영업 재개의 길을 터준 이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행정명령 완화 조처가 다행스럽지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천하보험의 황성락 이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앞으로도 우리 스몰 비즈니스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계속될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맞춤과 발업소를 운영 중인 한 업주 역시 부분적으로 운영이 재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운영 재개를 하더라도 아직은 고객들이 섣불리 외출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매상 면에서는 여전히 힘들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열면은 손님들이 나오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니까 다행이에요. 이번 오렌지 카운티 업소 운영 결정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한 업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어제 LA 카운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중 46%에 달하는 462명이 양로병원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A 타임스는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양로원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8일부로 578명의 양로원 거주자들이 사망했고 25일부로 144명의 어시스티드 리빙 거주자가 사망했는데 주 정부에서는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데다 주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소규모의 양로원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사망자 수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6월 19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행정명령은 원래 4월 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런 카이저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국장은 주지사가 경제 재가동을 위해 비즈니스 오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운티 내 공원, 디스크 골프 코스, 시카모아 산책로, 테니스 코트는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선 현재 3,94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14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전하는 한인 업주들이 직원 감원과 복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혜택을 입은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을 전면 재가동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감원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직원들을 정리해야 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하는 한인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 재개된다 해도 당분간 비즈니스 수익이 상당폭 감소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제공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금을 받은 업주들의 경우 직원들을 감원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타운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는 직원을 유지하고 PPP 대출금을 면제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직원을 줄이는 것이 나을지를 상의하는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스티노 공인회계사입니다. 그걸 또 받은 사람들이 또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지만 그거를 계속 그 인플로이드를 갖고 가는 그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렵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들 중에 한 분들은 지금 이 정부에서 강제 셧다운을 해가지고 다 레이오프 시켰는데 PPP 론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제 셧다운된 상태에서 그 돈을 페이롤로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퀘션하는 그런 고객들도 계시거든요. 김혜원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가장 많이 요즘 오는 질문은 PPP를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직원들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해고를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죠.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직후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업주들의 경우 행정명령 해제를 앞두고 직원들을 복직시키려고 했지만 직원들의 복직 거부로 난감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문을 닫았던 예를 들어서 자바라든지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다 닫았는데 이제 다시 직원들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직원이 집에서 당연히 실업성 받는 게 더 좋다든지 아니면 딴 데서 더 좋은 오퍼를 받았든지 해가지고 오지 않겠다, 복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월급이 적은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즈니스가 어려워진 틈을 타 그동안 못마땅해 하던 직원을 이참에 정리하려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걸 잘 준비를 안 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자르겠다. 그렇다면 평소에 일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정보 문서로 된 경고를 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일 못해서 잘랐다. 섣불리 직원을 해고했다. 부당해고로 소송이 휘말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납세자 단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인 납세자 옹호 단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세금을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중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15일 약 15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가구당 $1,000의 상한선을 두고 $500의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총 $7,500만 달러의 자금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감염 위기에 처한 가운데 헐리우드 차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물품이 커뮤니티에서 답지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와 센트럴 라이언스 클럽에서 의료 물품을 지원했으며 프런트라인 푸드 LA, 홈스테이트, 이민자선단체, 프레스트 주서리 등에서 신선한 샐러드를 비롯한 식음료품을 기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보험관리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헐리우드 차병원 의료진의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스라햄지 응급센터 클리니컬 디렉터는 병원 임직원들이 커뮤니티가 보내오는 크고 작은 정성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다며 힘든 시기이다 보니 이런 성의 표현에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전했습니다. 1924년부터 LA 지역 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헐리우드 차병원은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 의료진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4억 달러를 투자한 새로운 환자병동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정문섭 이사장이 인근 노인 아파트를 찾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도시락 300개를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200개를 추가로 전달해 총 500개의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환경에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위디어 소재 MIK 컨스트럭션 빌리킴 대표가 시니어 센터에 500개의 도시락을 기부했고 정문섭 이사장과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시니어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식사가 제일 중요한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시락 행사에 동참한 빌리킴 대표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지난 4월 1일 마스크 300장, 23일 마스크 1,500장 무료 배포, 지난 17일 도시락 200개 기부에 이어 오늘 점심 도시락 기부까지 코로나19 기간에 주요 기관과 함께 네 번째 커뮤니티 봉사 행사를 펼쳤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541명이 추가돼 카운티 내 확진자는 총 22,485명으로 늘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구 국장은 1,0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주말 동안 보고되지 않은 확진자 수가 뒤늦게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6명이 추가돼 카운티 내 사망자는 총 1,056명입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K연합을 설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북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 실리콘밸리 한미 봉사회, 코리안 센터,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 한인 검사협회 등 8개 한인 단체가 연대해 K연합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K연합에는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K연합은 코로나19 최신 정보 제공을 비롯해 온라인 워크숍과 무료 법률 클리닉 운영, 유튜브 세미나, 어르신 무료 급식 배달 등을 합니다. 또 지역 한인 노인 550명에게 식사와 의약품을 공급하고 건강관리 상담을 하며 마스크 등을 담은 시니어 케어 패키지를 배포합니다. 무료 급식과 헬스케어 용품 공급을 위한 기금 마련에도 나섭니다. USC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 봄학기와 여름학기가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됐지만 이로 인한 학비 환불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찰스 주코스키 USC 총장은 이번 학기가 우리 모두가 원해왔던 수업 방식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최상급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일지라도 같은 교수가 같은 지식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들은 똑같은 USC 학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비 환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주코스키 총장의 입장은 앞서 UC 계열 대학교와 칼스테이트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캠퍼스 이용비 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단 소송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라 완전히 직장을 잃은 실직자뿐 아니라 단지 근무 시간이 일부 줄어든 직장인과 근로자들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시간이 최소 10% 줄어든 직장인과 근로자까지도 연방정부로부터 $60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4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임금 삭감, 근무시간 감소 등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해당 패키지법이 시행되는 7월 말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할 때 벌어들이던 월급보다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면역력 강화가 중요시되는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뉴질랜드산 썬골드 키위가 이번 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에는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데다 세포의 성장을 돕는 엽산, 항산화 성분, 칼륨 등 필수적인 다양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키위는 저칼로리 과일로 자택 대피력으로 활동량이 적어진 시기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레시피는 웹사이트 www.jesprikiwi.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고속이란 작전명을 붙인 이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을 8개월 단축해 내년 1월까지 3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는 민간 제약회사와 정부기관, 군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고 정부 당국자들은 3주에서 4주 동안 이 문제를 상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백신 개발은 느리고 실패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개발을 느리게 만드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한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자원을 활용해 가장 유망해 보이는 백신들을 동물에 먼저 시험한 뒤 인간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유망한 백신들은 더 광범위한 시험을 하는 동안에 이 동시에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각각의 제약회사가 환자와 자원을 두고 경쟁하며 다수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대신 여러 개의 백신을 한 번에 시험해 가장 유망한 것들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공식적으로 가시화된 건데요. 미 연준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2.1%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 마이너스 8.4%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 JP모건은 마이너스 40%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2분기 GDP는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합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오던 미국의 경제 확장이 끝나고 1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re also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가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 등을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 1,748명을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하루 사이에 33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나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35개 카운티에 한해 일반 환자에 대한 선택적 수술의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뉴욕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제시했던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주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재 가이드라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은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지난달 16일 10명 이상 모임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15일간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9일에 이 지침을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가짜 정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과 매체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극적 대응은 가짜뉴스 유통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취약성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기회라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최근 불거진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김 위원장을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이름으로 외교 전문이나 감사 표명 등을 보도하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입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특이 동향이 없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향산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북한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배경은 김 위원장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세력을 북한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외부에서 모욕하면 최강의 험담으로 맞대응했지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자나 유명 정치인이 아닐 경우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특성과 한국과 미국 사회의 취약성을 관찰하면서 심리전이나 선전선동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적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김 위원장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것은 북한의 폐쇄성이나 한국에서 북한 문제가 당파적으로 다뤄진다는 점, 소셜미디어 등장에 따른 언론 문화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하고 북한의 한국 언론의 치부를 노출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거짓 정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이런 가운데 북한은 권력 서열 3위인 박봉주 부위원장의 경제 시찰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여러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가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감청 임무를 맡은 RC-12 석대와 지상병력 동향을 살피는 287 조인트 스타스 등 미군 정찰기 5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리 군 정찰기도 대북 감시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렇게 정찰 비행과 미국 첩보위성, 인간 정보 등을 취합해 얻는데 사안의 성격상 대부분 군에 수집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여전한 가운데 정보를 손에 쥔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상으로 이상이 없다,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27일간 잠행한 적이 있고 올해에도 15일 이상 등장하지 않은 적이 3차례 정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정경도 국방장관까지 대북 부처 수장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잇따라 일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의 평양 경제 현장 시찰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전히 김 위원장의 동향 보도가 없어 궁금증이 계속되지만 동생 김여정과 최룡해 부위원장도 자취를 감춰 함께 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이 다음 달로 이어질 경우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건강 이상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성추행 피해 여성은 고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오 전 시장이 이 성추행을 무마하려고 다른 곳에 피해 여성 채용을 청탁해 성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아직 경찰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서 꾸렸던 대규모 전담 수사팀에 부패 수사 전담반까지 추가 투입한 겁니다. 또 수사팀장을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몸집을 키워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2차 피해를 명분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일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혹이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성추행 피해 여성은 아직 오거돈 전 시장을 고소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양정숙 당선인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보내기 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 제명 의결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거취 민주당의 보라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복당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도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그리고 검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고 이 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의혹 제기를 전후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했는데 이제야 조치를 하는 건 선거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 외에 선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었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뒷북 제명, 늑장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 민주당과 더시민당 모두에게 크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당선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에는 손위생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손위생만 잘 지켜도 수인성 감염병 약 70%를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손위생용품은 항균비누나 알코올 손소독제, 일회용 위생 물티슈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세균 제거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제주 한라대학교 임상병리과와 제주대병원 신경과가 한국융합학회 논문지에 손세정 방법에 따른 세균 제거 효과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비누 사용 집단은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물과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었고 세정 후 물기는 종이타월로 완전 제거했습니다. 손소독제 집단은 소독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손 전체 표면을 30초 이상 비비고 문질렀습니다. 또 물티슈 집단은 10초간 물티슈로 손을 닦고 완전 건조했습니다. 세균은 면봉 도말법으로 총 89개 검체를 채취해 제거 효과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살균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법은 손소독제였습니다. 손 씻기와 물티슈는 큰 차이 없이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연구를 봐도 비누 세정보다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세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다며 물티슈는 과거 세틸피리딘륨 클로라이드 같은 성분 첨가 논란이 있었고 일회용품이라 환경 오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위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을 때에만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이 있으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씻기를 권장합니다. 한양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현 교수는 병원균 종류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손을 세정해야 하는지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을 구분하기보다 비누든 손소독제든 상관없이 손을 자주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32.31포인트, 2.21% 급등한 24,633.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6.12포인트, 2.66% 오른 2,939.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6.98포인트, 3.57% 급등한 8,914.7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등 주요 지표와 기업 실적,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등을 주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기술주가 4.22% 올랐고 커뮤니케이션도 5.0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는 7.35%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30.7% 오른 16.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월물 브렌트유는 지난 27일 24.6% 폭락했고 28일에도 3.4%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15.40% 상승한 23.6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진정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각국이 경제활동을 서서히 재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CNBC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1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생산 감축과 인력 축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연쇄 추락 참사에 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보잉은 1분기 6억 4,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1억 5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었습니다. 매출도 1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급감했습니다. 언론들은 앞서 보잉이 지난해 6억 3,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7년 이후 연간 기준 첫 손실이었습니다. 보잉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일시해고 등을 통해 약 10%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잉의 전체 인력은 약 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에서 올해 1분기에 나란히 작년 동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놨습니다.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3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작년 1분기 1.14달러에서 올해 1분기 1.4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컨서시스인 매출액 337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28달러를 모두 웃도는 것입니다. 매출 신장의 가장 큰 원천은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로 59%나 증가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4월 29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전에 부분적으로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일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도는 오늘과 같은 날씨는 금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주말에는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80도 초반대로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4도, 60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